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유동화입니다. 오늘은 기계공학 분야에 대해 김영철 선배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흥고등학교 85회이고요. 군산대학교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은 기계공학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기계공학은 굉장히 넓은 분야의 학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기계 분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바이오메디컬과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로 파급되고 있는 기초학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제조업들이 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기계공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과의 많은 학생들은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질 혹은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읽고 말하고 쓰는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요. 그것보다는 내가 기본에 충실한 학문적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말을 잘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쓰는 글쓰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 앞에 잘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겠다는 생각보다 기본에 충실한 기계공학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가치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는데요. 그러면 미래에 어떤 분야에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계공학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업에 들어가는 제조업을 다루는 그런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열 분야, 유체 분야, 기계 분야, 제어 계측 분야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학문은 전체적으로 융합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분야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기계공학은 이제 창의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자질 위에 자기의 창의성을 어떻게 산업 전반에 그리고 자기 삶 전반에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을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지내고 계시는데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오기 전에 사실은 학문을 포기하고 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물리학하고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어려움에 다들 부딪혀서 공학을 하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에서부터도 충분히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120년을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20년의 시간들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이제부터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기본을 다시 충실히 하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물리와 수학도 쉬운 학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잘 다듬어지면 한 2학년쯤 됐을 때부터 자기의 전공이라고 하는 영역이 생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전에 물리학이나 수학 공부를 미리 하고 가면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고요. 네. 그 무슨 과목 하나를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가 있어요. 우리 의자들이 내 몸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키가 큰 사람 또 어떤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맞는 최적의
의자는 어떤 사이즈일까? 어떻게 그걸 찾아낼 것인가? 이런 생각의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원리를 적용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그게 더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 입학 전에 해두면 좋을 것 같은 활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창의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은 아무나 갖는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똑같은 일도 다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시험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이 창의성을 키우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면 읽고 쓰고 말하고 하는 기회들을 통해서 이제 학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레포트를 제출하고 교수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공 분야의 한 문제를 푸는 노력보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는데 자기의 2, 3개월의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책을 좀 읽고 그리고 여행을 좀 많이 다녀서 세상을 보는 넓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행과 기계공학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여행 속에 새로운 생각의 유연성을 배울 수가 있고요. 세상의 넓은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틀이 더 한 가지 사실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대학을 가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배님의 말씀 정말 대학 가기 전에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학문의 영역에는 한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기계공학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에서는 전기공학을 했고 박사에서 기계공학을 해서 지금 기계공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융합학문이라는 곳에 새로운 창의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기계공학으로 시작했지만 기계공학으로 끝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기계공학으로 해서 나는 다양한 분야의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전공이라는 걸 나중에 택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타이어 하나만 해도 평생 연구할 게 있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연구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 접어두시고 내가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를 평생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자질로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좀 키우시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기계공학을 통해서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우주선을 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기계공학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은 우주선을 쏘겠다는 게 자기의 꿈을 이룬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초학문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자질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떠한 일인지, 그게 기계공학의 어떤 분야를 내가 마지막에 전공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이 선배님의 귀한 조언을 바탕으로 훌륭한 공학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계공학 분야의 김영철 선배님과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